여러분은 직장에서 상사의 비합리적인 태도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그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특징, 그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방법,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알아봅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현실적으로 훨씬 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회사 내에서의 사소한 결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팀의 장기적 목표나 회사의 미래보다는 본인의 단기적 이익이 우선시됩니다. 칭찬과 인정에 집착이 심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요구합니다. 회의 중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며 팀원들의 공을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권력 남용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직원들을 통제하고 위압감을 조성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정당한 질문조차 "너가 뭘 알아?" 라는 태도로 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고 일이 잘못되면 항상 희생양을 찾습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고 비난하곤 하죠. 직원들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구처럼 대하며 필요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만 챙긴 뒤 감사는 전혀 없는 태도이며 힘들다고 하소연해봤자 공감이나 그런 건 일절 없고 바로 버립니다. 비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작은 비판에도 과도하고 끝까지 본인 말만 하며 본인이 끝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한 특징들을 활용하려면 나르시시스트의 상사는 초반부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직장에서 종종 가스라이팅을 사용해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직원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너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그런 지시는 한 적 없어." 직원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잘못 기억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고 한두 가지는 빼고 혼선을 줍니다. 직원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상사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직원이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보고서라고? 정말 실망스럽다. 이 정도로는 절대 통과 못해. 내가 손봐야겠네." 이후 상사는 초안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지만 직원에게는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윗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직원에게 탓을 하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불안감을 유발해 직원들이 항상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번 거래가 실패하면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거야.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너에게 돌아갈 거야." 직원은 지나친 압박감으로 인해 실수를 더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오로지 상사의 말 한마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교묘하게 죄책감을 주거나 지나친 칭찬으로 혼란을 줍니다. "이건 너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요즘 너가 자주 실망을 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직원은 칭찬과 비난이 혼재된 메시지로 혼란에 빠지고 상사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게 됩니다. 마치 직원을 동물 조련하듯이 자기 손 안에 가두고 장난칩니다. 절대로 직원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일부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편애하거나 비교하며 경쟁 심리를 유발합니다. 상사가 "너가 이번 일을 맡게 된 건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다른 팀원이 더 잘했다는 소리가 들리네. 그 친구처럼 하면 안 될까?" 이후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막상 갈등이 일어나면 상사는 갈등을 조정하는 척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칭찬과 인정에 민감합니다.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 그들의 자존감을 자극하면 상호작용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아첨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진실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일에서는 상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팀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대화하십시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마감은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회적인 표현보다 단도직입적인 접근이 나르시시스트 상사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지만 불편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냥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고 다른 직원들의 보기에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휘둘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르시시스트를 조련한다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세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이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제 업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상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 상황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 메모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퇴근 이후나 휴일에는 사소한 스몰 토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말에 일일비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처하세요. 업무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 상사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직장 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외부 전문가와 상황을 공유하세요. 직장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이들은 당신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HR 부서나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상사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심각하다면 회사 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세요. 상사의 행동이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정신적 휴식을 취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명상, 요가, 독서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 외의 취미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특징과 가스라이팅 방법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